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바로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제 주시장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도 미친 듯이 한마디로 미친 듯이 반등을 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중국 시장에 정말 황홀한 반등 이어지면서요. 전 세계 주시장은 아주 훈풍을 일으켜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이 좀 순매도 출발했는데 벌써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또 순매수로 달아서면서 30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오늘도 이어질까? 특히 이제 FOMC 딱 지금부터 하면 10대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좀 쉬었던 주식 투자분들 다시 한번 모셔서 집중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시간의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장에 대한 흐름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어제에 대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네. 특히 선물 시장 쪽에서 매수가 이제 10,000개 가까이 들어오는데 미결제 약정에 대한 증가가 없었죠. 그러니까 네. 미결제 약정 증가가 없었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매도 포지션 롤오버된 게 청산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3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었는데 오늘 거래소에서 역시 여전히 매수세에 대한 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 거래소가 좀 더 강한 형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최근 한 2주간의 형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가 더 강하거든요. 네. 대형주 섹터에 대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되는 시장에 대한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 뭐 인증, 보안 뭐 이런 쪽들 섹터가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그러면 어저께 얘기했던 한국자 들어간다는 거 올라다는 거 오늘도 오르네? 뭐 시리즈들이 돌아가면서 그게 이름이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해요. 한국 전자 인증이 있고요. 오늘 거래 정지가 됐고 네. 한국 정보 인증이 있고요. 정보 인증이 삼성 거 한다는 회사잖아. 한국 전자 금융이 있고요. 하여튼 한국자로 들어가고 인증 금융 내가 말하던 거 무식하게 네네. 단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애들이 강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과 관련돼서 막 그 라운시큐어 그다음에 뭐 솔라시아 뭐 이런 쪽들 크루셜텍 여전히 강세고요. 영어 나이스, 한글 나이스. 그다음에 이제 뭐 하루 쉬었다 양봉 내고 하루 쉬었다 하는 애들은 다 같이 그냥 오릅니다. 뭐 네. 한국 뭐 테크 삼성 하나테크윈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하루 쉬었다 뭐 좀 들어올랐다 뭐 네. 풍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면서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케미칼 너 어제 안 올랐구나 어제 좀 올랐는데 네. 하나 케미칼 뭐 어제 놓으셨니 뭐 이런 애들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제에 이어서 역시 삼성그룹주 삼성중공업 네.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강세 그리고 건설주의 강세 글쎄요 건설주의 강세는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네. 한 번 더 우리는 인하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좀 반영되는 그런 것이 것도 아니냐 있겠네요. 보여집니다. 네. 근데요.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 그죠? 네네. 대한민국 경제 방송을 포함해서 모든 방송 중에서 저희만큼 소통을 잘하는 방송은 없어요. 정말요? 있죠? 있긴 있어요. 아니 네. 소통의 퀄러티랑 상관없이 계속 소통하는 네. 모 증권 방송은 있죠. 네네. 계속 채팅창에 올라오잖아. 네. 욕을 하건 뭐건 계속 올라오는 방송이 있는데 그거는 바라만 보지 시청자와 진정 소통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통 방송상 주면 저희는 1등할 자신 있어요. 네. 최소한 이제 저희가 약해갖고 마켓쉐어가 약해갖고 1등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심사권에 올라올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역시 이승원 교수의 인기는 대박이에요. 이승원 교수. 주식 깡패님이 이런 일 쓰셨네요. 승원님, 네. 안경 바뀌었네? 이런 것도 책 교수님 같다? 안경 잊어먹어갖고 후니 거 빌려왔어요. 누가? 아닌가요? 누가? 후니 거. 안경이 지금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또 안경이 맨날 없어져 나는. 진짜 민망하네요. 네. 이런 말 하다 보니까. 네. 도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도수 약간 있어요. 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벗고 해요. 벗고 할까요? 똘똘이 스머프 같은가? 어때요? 똘똘이 스머프 같습니까? 민망합니다, 민망. 네네네. 주식 깡패님, 네. 민망. 오늘 마이너스 같고요. 김구?
나는 상위 임시정부 김구. 아, 이건 너 네. 진하죠. 암살 같은데 나 섭외 왜 안 하지? 김구 같으면? 아, 안경 벗으세요. 네네. 괜히 남의 안경 쓰면 눈 나빠지고, 교수님 얘기했다가 안경 벗으면 유재석인데, 네. 스마프 같다, 귀엽다, 김구 선생님 많이 쓰셨는데요. 여튼, 시장 상황 간단히 확인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말 쓰셨어요. 저희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테크니 고맙다는 거야. 보니까 그렇죠. 하나테크니 올랐는데, 제가 한 게 있나요? 한 거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다 올랐거든요, 시장은요. 네네. 그게 고마울 것 같고요. 어떤 분이 또 이런 말 쓰셨네요. 이 방송 꼭 보셔야 되겠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 또 쓰셨어요. 수익이랑은 상관없고요. 그죠? 수익이랑은 상관없어. 네. 저희 방송이. 제가 수익까지 잘 올리고 이승현 교수가 수익까지 잘 올리면 저희가 이거 하는 건 불법이죠. 네. 그렇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전문가 행사하면 되죠. 네. 그죠? 전문가고 어디 늘 말씀드리지만 증권사에 속해서 일하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저희가 자신 있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견, 그죠? 그리고 글로벌한 시각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저는 딴 거 몰라도 이승원 교수는 해박한 지식, 깊이 있는 요즘은 깊이가 별로 우리가 넓고 얕게 안다 그랬는데요. 요즘 깊이까지 생긴 게 이승원 교수죠. 특히 이런 IT의 융합, 복합 그런 콜라보레이션 시대라니까 더욱더 전공이 빛을 발하는 그죠? 공대에서 사는 기본적인 소양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딴 거 몰라더라도 해외 다양한 시각 이런 거는 제가 딴 거 몰라도 대한민국의 어느 경제증권방송은 제일 먼저 심화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자신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시장은 코스피가 아주 강보합, 코스닥 전부 다 보합 수준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자들하는 거 오늘 또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정보 인증인지 뭔지 오늘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성 교수가 지적했는 대로 인터파크 홀딩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 정도 있어 보이고요. 하나테크에는 뭐 저는 이제 관심주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테크 얘기하면서 저는 이걸 바가지로 먹고 있죠. 얘기할 때마다 혼내잖아요. 이승현 교수가. 어떻게 형님 입에서 하나가 얘기 나오냐고. 근데 저는 하나테크 얘기를 하면서도 짐짓 속으로는 삼성테크니리언이 생각하고 얘기할 뿐이다. 고쳐야겠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또 하나 특징주는 벤틀리에 납품한다.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이번에 프랑크푸르트에도 또 사업이 거기도 한 건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냥 어제 그 LG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기차 관련 컨퍼런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현대경제연구원.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수혜를 받지 못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쪽에 납품하는 쪽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좀 비아디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비아디가 대부분 다 먹을 거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BMW나 벤츠, 뭐 독일, 유럽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부 임원들을 만나본 결과 내심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테슬라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요번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요. 요번에 폴쉐도 그 순수 전기차 스포츠카 이런 거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보면 요번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 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우디가 100%짜리 전기차 요번에 있잖아요. 이트론 쿼트로를 발표했어요. 모델명 이트론 쿼트로인데 100%짜리거든요. 전기차 순수 전기차. 이트론 쿼트로. 이트론 쿼트로. 보셨어요? 아니, 봤어요. 이게 보면 500 몇십 킬로 가는 건데요. 특히 폴쉐에서 인정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폴쉐에도 뭐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깨에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격차가 2년 반에서 3년이래요. 그 프리미엄 스포츠카에서 그 테슬라랑 뭐라 그러죠? 시차? 기술 경쟁력 차 있죠? 2년 만에 3년인데 아시잖아요. 2년 만에 3년이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주가 있는데 이거는 말을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에서도 정말 남자한테 좋은데 말을 못하는 주식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이게 100%짜리. 무슨 식품이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천호식품. 천호식품.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주식을 얘기한 적은 저는 여기 방송에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무심코 김수훈이 과장이 지난주에 한번 얘기해서 제가 속을 뜨끔했어. 그래서 내가 100%짜리 조심하라고 방송 끝나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딱한 종목 녹음 통해서 이승윤 교수가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쿵 했던 주식이 있어요. 저도 이제 요즘 관심 있는데 딱한 종목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주인데요. 오늘 이게 아침에 한 10몇 프로까지 갔다가 지금 5% 정도 와 있는데요. 정말 좋아 보이는데 말을 못 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말을 못 하니까 그거는 이제 딱한 종목 보시면 계속 나오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100%짜리입니다. 그래서 빨간뱀 이런 거 아니에요? 아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빨간뱀 이런 거 우리 싫어해. 빨간벨이 뭐야? 빨간뱀 이런 거 아니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그건 아니야. 근데 저희 방송의 묘미는 저랑 이승 교수가 지금 같은 종목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서로도 몰라. 예. 근데 그런 게 오늘 12%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하여튼 그런 로봇가 됐건 문화 컨텐츠가 됐건 그런 쪽 계속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잠시 오늘 또 시간 되면 로봇 관련된 거 오늘 또 대특집으로 제가 또 한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손님이 오셨으니까요. 오늘은 또 진정 새 교수의 증시 토크가 있는 날이잖아요. 네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시장에서 네. 지금 보게 네. 되면 네.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자동차 시장이 10년 동안 부진할 거다. 네, 앞으로.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봐주세요. PC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PC에서 나온 얘기는 중국 자동차 시장 앞으로 10년 동안 네. 이제 넘게 부진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글쎄요 너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일선 도시들의 성숙도에 따른 수요 둔화가 나타난다. 네. 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년 넘게 판매량이 한 자릿수 성장, 이로 인해서 네. 앞으로 10년간 연간 판매량이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에너지 차량 개발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데다가 도심 네. 차량 운행 대수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판매량에 대한 제한이 올 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승용차 밀도가 현재 1000명당 80대에서 10년 사이 150대에서 200대로 한 2배, 3배 정도까지 네. 한 2.5배 정도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근데 아마 성장률은 그동안에 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죠. 그러니까 성숙됐기 때문에 성숙된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신에너지 차량의 개발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데다가 도심 운행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그래서 번호판 값이 1000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얘네? 1000만 원이나 상위 같은 그죠? 건 3000만 원인데요. 네, 그 10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면 이 1000만 원, 3000만 원 번호판 주고 타는 사람이 전기차 사는 게 아깝겠어요? 그러니까요. 전기차는 바로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에 네.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쪽이 네. 커지겠구나라는 네. 뉴스에 대한 쪽을 여기서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나 더 이성에서 봐주세요. 네. 요즘 보면 삼성에서 뭐 갤럭시 노트가 뭐 엄청 1등 했다 그러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유통시장에서 광풍을 일으키는 게 루나거든요. 루나. 네. 루나가 초기 물량 다 끝났다 그러거든요. 근데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초기 물량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업계에서는 3만 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초도 물량. 네. 그래서 추가 작업 들어간다는데 그 네. 루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루나인데요. 네. 루나 갤럭시 노트 5를 밀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글쎄요, 이 SKT하고 뭐 인연이 있나 봐요. 네. SKT 회장님하고 인연이 있나 어쨌든 간에 그 삼보컴퓨터 네. 그에서 만든 SKT 루나, 그러니까 루나를 갖다 네. 지금 보는데 갤럭시 노트 5의 판매량이 일평균 500대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유 나쁜 놈이지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루나가 네. SK 그 3일까지 네.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갤럭시 노트 5가 6,300대가 팔렸는데 네. 루나는 5,800대를 팔아서 네. 팔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나의 사전 예약이 시작된 이후로 일평균 500여 대가 네. 지금 갤럭시 노트 5에 대한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갤럭시 노트 5에 대한 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봤더니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비싼 거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9만 원에 네. 준다는 그 판매 뭐라 그러죠? 판매 네네. 단가 9만 원에 찍힌다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굳이 그렇게 필요 없더라라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TGN 컴퍼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스콘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예전에 보게 되면 저도 스카이폰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카이를 SK 텔레텍을 통해서 출시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지금 진행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 단말기 유통까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펜텍을 텔레틱이란 게 또 있었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펜텍을 통해서 뭐 이렇게도 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권이 이제 제조사에서
통신사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주문사 상표 생산 방식으로 탄생하는 모델들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아, 왜냐면 대박이네. 삼성이 만들면 아니 저기 뭐야 이거 생산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거 팍스콘. 예, 팍스콘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플 만드는 애들인데. 그러면 그죠? 그 화웨이가 못하겠습니까? 다죠. 샤오미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주문자 생산 방식에 대한 쪽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의 전략 자체가 이게 이제 국내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그러면 전 세계 이제 통신사들이 이런 형태에 대한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 자신들의 그 플랫폼을 안착시키기 위한 그런 경쟁 단계이기 때문에 대박이지요. 아마 이 제조 쪽에서는 계속해서 상당한 고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LG도 물론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조준호 씨. 예, 조준호 사장이 대단하신 분인데 예전에 이제 쪼걸리폰 만들고 했던 건데 지금은 하드웨어 만드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네.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게임인데 그러니까요. 이 게임에 대한 법칙에 대한 이해가 좀 늦지 않나 LG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는 21일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조준호 폰이 진짜로 공개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금속 네. 새로운 거 없죠. 금속 네. 뭐 누구나 다 쓰는 거고 네. 금속을 사용한 중저가 스마트폰을 21일 공개한다. 근데 이것도 핵심은 뭐냐면 중저가 스마트폰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중저가 나오고 네. 초슈퍼 프리미엄 해갖고 이성 교수나 여러 번 얘기하는 듀얼이 사상 처음으로 장착될 것이다. 근데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LG전자는 16일 금속을 사용한 중저가 폰을 오는 21일 공개한다. 이게 뭔 소리야? 몰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지금 프리미엄 폰과 네. 중저가 폰을 동시에 공략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LG가 지금 게임의 법칙을 예전부터 자꾸 이게 팔로잉만 해오다 보니까 이게 삼성만 무조건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판때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샤오미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드웨어에서 돈 남길 생각 없다라고 그랬어요. 네. 영업이익률 하드웨어에서 1% 2%예요. 그러니까 네. 레이준이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많이 팔아서 샤오미 플랫폼을 가져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샤오미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레이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너네 영업이익률 1% 2%밖에 안 되는데 이래 갖고 회사 유지되겠니 그랬더니 우리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없다. 네.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돈 벌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부터 걔네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영업을 해왔던 거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판때기 경쟁이에요. 플랫폼 경쟁. 네. 네. 하여튼 그거에서 잠깐 저도 좀 이어받아서 네네. 말씀드리면 어저께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 통신사랑 제조사의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신사가 직접 유통하겠다 이런 싸움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거 해갖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럼 아니면 제조사는 더 나름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겠다는 거가 애플이거든요. 네. 애플이 지금 월간 사용료 받고 바꿔주겠다는 건 통신사보다 애플 위주로 가겠다는 그 논리잖아요. 네. 약간 서로 싸움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싸움이 글로벌리 나가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시장 볼 때 잘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UBS에서 목표가 150달러 얘기하고 많게는 200달러까지 얘기했잖아요. 오늘 또 하나 보시면요. 오늘 보시면 제 화면 이제 좀 잡아주세요. 피디님. 보시면 지금 베런즈에서 오늘 이제 긴급 뉴스로 나오는 건데 베런즈 하면 또 우리가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S&P에서 오늘 스트롱 바이를 올렸어요. 애플 올렸거든요.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그 싸움이야. 그 월간 사용료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늘 말씀드린 애플이 주가 올라갈지 떨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알게 모르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누가 싸우는데 그 싸움은 정확하게 지적하는 대로 플랫폼 싸움이죠. 그래서 플랫폼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좀 큰 틀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또 오늘 뉴스 중에 제가 오늘 재밌는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 혹시 뉴스 다 보셨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보면 에고라고 보셨죠? 에고 보셨죠? 일성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이거 제 화면 그냥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에고란 거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처음 나왔던 건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보면 시리나 그 애플 시리나 구글 나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쓰는데 막상 써보면 좋은 걸 많이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쓰고요, 그거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한국 거 아직 약하다 그래서 안 쓰는데. 음성 인식이 약해서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게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이게 더 앞서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요. 예를 들어 승호님 오늘 출근길 막힌대요. 빨리 출발하세요. 비 온대요. 우산 챙기세요 같은 거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생활 패턴을 깨고 차갖고 이제 스마트폰 비서인데 이게 에고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빔이라는 플랫폼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상당히 큰 재미나는 여기에 그래서 이거가 그때 다 사물 인터넷에 다 엮여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이게 보면 사물 인터넷 할 때 얘네랑 SK랑 시스코랑 엔텔스가 하겠다는 게 플랫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다 기반으로 가는 건데 이게 보면 먼 일이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성훈 교수가 여러 번 했던 에코 있죠, 에코. 네네. 에코가 딱 그런데 혹시 에코 영상 이거를 제자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이성훈 교수 제가 한 9페이지 정도까지 내리시면 이거 영상 있거든요. 네네. 제 오늘 자료 중에 그거 좀 한번 잡아주시면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9페이지에 가면요. 에코란 거가 지금 7월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막 되거든요. 네. 그래서 190 몇 불인데 사실려면 제 친구들 벌써 사내가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세일해 갖고 뭐 긴급 하루 이틀 할 때 80불, 90불에 한 적이 있는데요. 요 유튜브 한번 화면 한번 또 돌려주세요. 저 잡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네,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리 좀 보여주세요. Rock music. 이게 지금 큰 개념인데.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는데 제가 설명 예. 잘해드릴게요. Wait, I want to try. Alexa, what time is it? The time is 3:27. You actually don't have to yell at it, okay? It uses far field technology so it can hear you from anywhere in the room. So it can just hear you anywhere? Yes. Well, everyone can hear you anyway. Oh, is that where we're going to put it? I was thinking of putting it there, but it 네. works anywhere. 조금만 더 보시겠는데요. Echo is pretty neat because it knows all sorts of 이제 things. 됐어요. All you have to do is ask. 그만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왜 이제 그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이게 보시면 엊그저께 네이버가 그 1,000억 해가서 로봇이나 무인 자동차 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이두나 텐센트, 알리바바가 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쪽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철저하게 플랫폼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영상 나중에 보시면 아마존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성 교수도 워낙 다 아시고 다 얘기 많이 했지만 이게 잘 보시면 네이버가 왜 들어가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침마다 얘기해 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해야 되냐. 그럼 이 영상 보면 파스타를 만드는데 지금 뭐 넣어야 되냐 이런 거 막 얘기해 주면 다 답해 주는데 여태까지 보시면 이성훈 교수도 그렇고 여기 시청자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뭘 찾으려면 있죠. 네이버의 스마트폰이나 네이버에 들어가고 구글에 들어가서 쳐본단 말이죠.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잖아요. 이 중간 과정이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이번에 빔이라는 플랫폼이 잘 성공하잖아요. 많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잘 보세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들어가서 네이버 들어가서 구글이나 하잖아요. 그 중간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얘기해주면 뭐냐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그거 여기에 끼지 못하 그러면 그 검색에 그 광고가 죽어버린 거예요. 쳐보지라는 게 직접 말로 다 끝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난리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 부분이 소위 딥러닝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다 한 묶음이다. 로봇, 공장 자동화, 무인화, 인공지능, 딥러닝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이버가 이 판에 끼지 못하면 지금 네이버의 점유율이 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중요한 레포트가 하나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키움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네요. 근데 이거 너무 길어서 네.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내일 해야 돼? 엄청 길어요, 이거. 그래도 50몇 우리 페이지짜리인데. 예고만 해줘. 우리 키움 거를 예고라도 해줘야 돼. 네. 예. 엄청 긴데. 차라리 대신 제목만 해도 보여주고. 대신 게 더 좋던데. 레포트. 아니야. 키움이 최고야. 그런가요? 예고편이라도 오늘 설명해드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보게 되면은 오늘도 이거는 키움 건 어제 나왔던 거고요. 네. 대신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일본 갔다 온 또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최근에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20년 때문에 네. 증권사들에서 이쪽에 대한 탐방이 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자, 보셔야 우리 될 얘기 것 듣는 같습니다. 거죠. 그래서 일본 답사기 해갖고 나왔는데 네. 조금 여기는 포커스가 네. 다른 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인의 해외여행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항공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 이유, 그다음에 일본의 내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네. 이제 국내 생활용품 시장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브리핑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페이지가 거의 52페이지짜리 보고서라 중간에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습하셔야죠? 네네, 예습하셔야죠. 예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 것도 어떤 거예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도 이제 탐방기인데 네.
일본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냐면 역시 이쪽도 유통 레저 네.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갖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키운 거는 좀 기니까 내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경기가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이거를 이제 답습할 것이냐. 아, 근데 분명히 지금 나라에서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이것도 왜 자꾸 그러죠? 거기서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최경 부총리를 디스하나 이것들이? 최경 부총리는 좀 있으면 국회의원 다시 하러 가겠죠. 네. 네. 그래서 한국 일주일 편의점 한 끼 식사 인구 늘어난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도 네. 2000년대 1% 저성장 시대 때 나타났던 현상이 편의점에서 일단 편의점의 매출 증가에 대한 쪽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네. 편의점 도시락 매출 비중이 일본은 30%인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6%밖에 안 된다는 거. 재밌는 게 뭐냐면 롯데푸드도 지금 아마 그 추석이 지나고 나면 네. 간편 가정식이 롯데께 나옵니다. 오, 그래요? 롯데푸드에서 공장 4개를 이제 지어갖고 그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롯데푸드 하죠. 현대 홈쇼핑도 가정식 간편 가정식 시장 진출을 했죠. 그 롯데푸드 같은 경우도 기본 그 자기네 마켓 그게 있잖아요. 캡티브 마켓이 있잖아요. 롯데 슈퍼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롯데가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세븐일레븐이 롯데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쁜 언니 있잖아. 해난가? 그건 모르겠고 해리도 세븐일레븐 나오잖아. 롯데푸드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J도 마찬가지죠. CJ 프레시웨이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가면 네. 누구도 가겠어요. 중국도 간다는 얘기죠. 중국도 이제 쫓아와야죠. 이것들 다. 중국은 왜냐하면 인구구조 사이클에 대한 쪽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인구구조 사이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고령화된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속도는 우리보다 훨 빨라요. 네.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대비 한국은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대로 모르겠는, 제가 이제 그 일본에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오히려 핀테크 시장에 대한 쪽이 지금 일본이 많이 약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시작은 했는데. 그거는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카드 있죠. 카드 안 받는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네. 상당히 많이 약하다. 대신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15년 전에 시작했죠. 네,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은 좀 우리보다 빠른지 모르겠는데 핀테크 쪽은 상당히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드 자체 안 받는 데가 많으니까. 이쪽을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와는 일본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점,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통신은 일단 한국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이거는 그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는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아주 진부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롯데푸드, 그다음에 CJ 프레시웨이 이런 걸 좀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 시간이 너무 오버됐는데 우리 네. 교수님 아무리 재계약 기간이라도 너무 열심히 하세요. 1분 오버됐네. 1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2분은. 아니야. CJ 프레시웨이는 여러분들 좀 계속 좀 보셔야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예측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 백지부님이 맛있게 도시락 만드는 거 해갖고 TV에 한번 나오고 네. 팔면 대박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백주부님이 벌써 딴 데랑 이제 광고만 출연해갖고 백주부가 추천한 후라이팬 나오죠? 네. 보셨어요? 네네. 라겔라인가에서 후라이팬이 거의 나오는데 라겔라에서 브랜드로 나오는데 대박 나오기 때문에 벌써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하여튼 세상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